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예토전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토전생은 산 사람을 제물로 죽은 자를 되살리는 술법으로 반인륜적이면서 천지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S랭크 금술로 지정된 술법입니다. 예토전생 외에도 죽은 자를 되살리는 술법으로 전생술과 윤회천생술이 존재하지만 죽은 사람을 온전히 산 사람으로 만드는 두 술법과는 달리 예토전생은 죽은 자의 신체 그대로, 즉 쉽게 말해 좀비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예토전생은 작중 초반 오로치마루가 나뭇잎 부수기 사건을 일으키면서 그가 3대 호카게인 사루토비 히루젠을 죽이기 위해 초대 호카게인 센주 하시라마와 2대 호카게인 센주 토비라마를 부활시키는 장면에서 첫 등장했습니다. 무려 마을의 정점인 호카게를 2명이나 부활시키고 그러한 강자들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다는 점에서부터 이 술법의 사기성은 충분히 나루토를 보는 팬들에게 강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토전생의 사기성은 훗날 4차 닌자 대전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었고 사실상 나루토 후반부 스토리의 핵심 주역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과거 오로치마루가 두 호카게를 예토전생했던 당시엔 술법이 불완전해 생전의 힘에 비해 매우 약해진 상태에서 부활했었고 이성마저 거의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로치마루의 신복인 야쿠시카부토가 오로치마루의 세포를 자신의 몸에 이식하고 오비토와 손을 잡아 4차 닌자 대전을 일으켰을 때 펼친 예토전생은 그 단점들을 보완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완성도 높은 술법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토전생으로 부활된 존재들은 4차 닌자 대전의 핵심 병력으로 사용되어 하얀 제츠와 함께 닌자 연합군들을 궁지해보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토전생을 완성시킨 것은 오로치마루지만 예토전생을 처음 창조한 존재는 2대 호카게인 센주 토비라마입니다. 토비라마가 개발한 술법 중 기폭찰이 소환해 연쇄 폭발을 일으키는 호승 기폭찰이 있는데 이 술법은 술자 본인조차 폭발에 휘말려 위험하기 때문에 이 술법을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예토전생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의 일족이라 불린 센주 일족이 이러니 산 사람의 육체가 제물로 사용되어진다는 예토전생을 개발했다는 것이 모순이라 할 수 있지만 토비라마가 전란의 시대에 태어나고 숱한 전쟁을 겪은 점을 생각해보면 포로로 잡은 적이나 범죄자들을 예토전생의 제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토전생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릇된 술법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기에 이 술법을 고안한 토비라마는 특히 타국의 닌자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これは2代目ホカゲの卑劣な術だ. 예토전생이 발동되려면 필수적인 3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예토전생으로 소환되는 대상의 혼은 꼭 저승에 있어야 하며 현세에 남아있지 않아야 합니다. 오로치마루가 나뭇잎 마을을 부술 때 4대 호카게인 미나토를 소환하다 실패한 이유도 그의 혼이 저승에 있지 않고 시기봉진으로 봉인되어 사신의 뱃속에 갇혀있기에 소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루젠이 죽기 전 자신과 함께 하시라마와 토비라마를 시기봉진으로 봉인했기에 4차 닌자 대전이 발발한 시점에 예토전생으로 부활한 타국의 카게들과는 달리 역대 호카게들만큼은 예토전생으로 부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전쟁 중 오로치마루가 늦게나마 역대 호카게들을 예토전생으로 부활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시기봉진에 봉인된 영혼들을 해방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되살리고 싶은 사람의 개인정보 물질, 즉 일정량의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술자는 필히 죽은 자의 시체를 확보하거나 일부의 DNA라도 채집해야만 그들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은 자의 혼을 담는 그릇인 살아있는 인간이 제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토전생시키기 위해서는 그 숫자만큼의 살아있는 인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토전생은 죽은 자의 혼을 저승의 정토로부터 이승의 예토로 소환하는 소환술의 개념인 일종의 시공간 인술입니다. 그리고 예토전생으로 인해 강제적으로 부활하게 된 전생체들은 예외 없이 술자의 의지에 따르게 됩니다. 예토전생으로 부활한 전생체들은 온몸에 금이 간 상태로 부활하는데 술자가 부활하는 대상에게 인격을 억누르는 부적을 심고 특별한 명령을 주입할 경우 대상의 신체에 금이 간 자국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을 제외한 생전의 외형을 되찾게 되면서 생전의 능력까지도 온전히 되찾게 됩니다. 설령 혈기한계 능력자이거나 특별한 비술을 사용하는 자라도 생전의 능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무리 과거에 강했던 존재라 하더라도 술자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장기말로 전락하고 맙니다. 물론 부활한 대상의 수가 너무 많거나 너무 강한 자를 부활시킬 경우 그들을 모두 컨트롤하는 것은 술자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카부토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토전생시켰을 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많았던 것이고 특정 인물의 인격만 제어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유의지를 가져도 기본적으로 입력된 명령은 거역할 수 없으며 술자가 원하는 자와의 강제적인 전투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전생체들은 상대가 자신을 막아주길 바래 자신의 약점을 서슴없이 내뱉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점을 알려주더라도 전생체들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한 번이라도 상대의 술법을 인식해버리면 알아서 몸이 그에 대해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들은 기본적으로 무한의 스태미너를 가져 지치지도 않고 그 어떤 공격을 맞더라도 재생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거기에 술자를 직접 죽인다고 하더라도 예토전생 술법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토전생에는 약점이 없는 것일까요? 예토전생 술자인 카부토는 술자인 자신을 직접 조종해 해제의 인을 맺는 것 외엔 리스크가 없는 완벽한 술법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치하 이타치가 그랬듯이 모든 술법에는 약점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그 대상엔 예토전생도 예외는 아니며 술자인 카부토조차 모르는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전생체를 직접 봉인하는 것입니다. 전생체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경우 신체가 재생되는데 딜레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대하는 자는 그 틈을 노려 봉인술을 펼치면 전생체는 예토전생 술자가 아무리 직접 조종하더라도 그대로 행동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 외에도 윤회안의 능력 중 하나인 차크라 수신기와 육도 선수를 개화한 자만이 사용 가능한 구도옥으로도 예토 전생체들의 몸을 봉쇄하고 완전히 부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생체에게 아주 강력한 환수를 거는 것입니다. 우치하 이타치는 자신에게 직접 시스이의 만화경사를 한 능력인 코토 아마츠카미를 이용해 나무님 마을을 지켜라 라는 강력한 환술로 카부토의 명령을 더 씌워 예토전생의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세 번째는 술자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으로 전생체가 예토전생 해주의 인을 알고 있어 스스로 인을 맺어 예토전생의 소환 계약을 강제로 무효화시키는 방법입니다. 만약 예토전생이 널리 알려진 술법이었다면 술자에게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예토전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예토전생이 악랄한 술법인 것을 넘어 작중 수많은 설정과 밸런스를 붕괴시키고 내용이 지루해졌다며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자신이 애정하는 캐릭터가 되살아나고 죽음으로 안타깝게 헤어졌던 인연들이 잠깐이나마 해우를 만끽한 것을 볼 수 있어 좋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스케가 이타치에게 진실을 듣고 오해를 푼 것과 나루토가 미나토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